실력이 아니라 인종 때문입니까? LA 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한인 천재 소년의 입학 거부 문제로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나선 일인데요. 전 과목 상위 1%, 완벽한 추천서를 받은 아이가 명문 사립고 3곳에서 동시에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것이 정말 실력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손흥민 선수는 LAFC 기자회견 준비를 모두 멈추고 한 통의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선수님, 아이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포기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한인 부모의 절망적인 호소였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한 아이의 미래를 구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한국어를 배운 지 이제 3년이 된 마이클입니다. 처음엔 손흥민 선수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정이라는 게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LA 현지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어서 기자회견 준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평소 철저하기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답게 예상 질문지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컨디션은 어떤가요? MLS 적응에 대한 목표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뻔한 질문들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늦은 시간 손흥민 선수는 노트북을 덮지 못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선수님, 내일 일정을 위해서 일찍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좀 봐봐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전달받은 메일이었어요. 제목부터 심각했습니다. 도움 요청, 아이의 미래가 막막합니다. 메일을 읽어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선수님, 저희 아이 지훈이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전 과목 최우수이고 SAT 점수도 상위 1%예요. 선생님들 추천서도 모두 극찬 일색이었고요. 그런데 지원한 명문 사립고 3곳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보니 성적이 훨씬 낮은 아이들도 많이 합격했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학교에 문의했더니 전인 교육을 고려한 종합평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이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포기하라고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 선수님께서 겪어보신 일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나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유럽에서 축구할 때 실력으로만 평가받지 못한 적이 많았거든. 아시아 선수니까 피지컬이 부족할 거야. 기술은 좋지만 멘탈이 약할 거야. 이런 선입견들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 문제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패턴이 명확해. 손흥민 선수는 그날 밤 기자회견 준비를 모두 제쳐두고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비슷한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놀랄 정도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한인 학생만 해도 올해에 6명이나 되네. 모두 성적은 우수한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이 학교들의 최근 3년간 한인 학생 입학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었죠. 마이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선수님, 제가 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연달아 떨어질 확률이 그렇게 높을까 싶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일단 내일 기자회견부터 하고 이 문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제대로 파봐야겠어. 혹시 정말로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밤 손흥민 선수의 관심사는 온통 한 한인 소년의 미래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이 왜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지를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이었거든요.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예정에 없던 말을 했어요. MLS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곳 한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기자들은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처음에 지훈이의 입학 탈락 소식을 들었을 때 한인 커뮤니티 반응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명문고는 원래 들어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성적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아마 에세이나 면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야. 심지어 지훈이 부모님조차도 처음엔 자책하고 있었어요. 혹시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나, 준비가 부족했나 하면서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정하거나 위로하는 대신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훈이의 실제 성적부터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과목에서 최우수였고 SAT 점수는 1570점이었어요. 이 정도면 아이비리그 진학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수준이었죠. 추천서 내용도 놀라웠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지난 10년간 가르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논리적 사고력을 가졌다고 썼고, 영어 선생님은 창의적 글쓰기 능력이 대학생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지훈이와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견됐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죠. 성적 우수한 한인 학생들이 특정 몇 개 학교에서 연달아 탈락하는 현상. 그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해 봤을 때였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훈이보다 SAT 점수가 200점 이상 낮은 학생들도 여럿 합격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됐어요. 정말로 전인 교육이나 다양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발이었을까? 그래서 더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LAFC 구단의 교육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서 해당 학교들의 최근 몇 년간 입학 통계를 구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학교의 경우 3년 전까지만 해도 한인 학생 비율이 전체의 15%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근 2년간은 5%로 급감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 10% 수준이던 한인 학생 비율이 최근엔 3%까지 떨어졌죠. 세 번째 학교는 더 극명했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한인 학생이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어요. 이런 통계를 보고 나니 손흥민 선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한인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거나 지원자 수 자체가 줄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꼼꼼히 조사해 봤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놀랍게도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인 학생들의 성적은 더 좋아졌고 명문고 지원자 수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합격률만 뚝 떨어진 거죠. 더욱 의미심장한 건 이런 현상이 특정 학교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수준의 다른 사립고들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섣부른 비난보다는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거죠. 이런 통계적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일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적 탈락이 몇 년간 지속될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 교육 컨설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공정한 선발이었다면 성적 우수한 학생들의 합격률 변화가 이렇게 극적일 수 없다고요. 그제서야 손흥민 선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지훈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겉으로 보기엔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었어요. 명시적으로 인종차별을 한다고 공표한 것도 아니고 모든 선발 과정이 종합적 평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죠. 그래서 더욱 교묘하고 위험했습니다. 피해자들조차 확실한 증거를 잡기 어려우니까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알았어요. 정면 승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했죠. 과연 이 문제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의 다음 행동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성급하게 언론에 폭로하는 대신 철저하게 준비된 접근을 시작한 거죠. 며칠 후 저는 손흥민 선수가 LAFC 구단 사무실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구단 법무팀장인 제니퍼 로드리게스, 그리고 LA 지역 교육 정책 전문가인 데이비드 김 박사가 함께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의심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대응해야겠어요. 로드리게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은 접근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가 훨씬 강력하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자료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해당 학교들의 공개 정보부터 철저히 분석했어요. 입학 기준표, 이사회 구성, 재정 현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근 5년간 합격자 통계까지요. 데이비드 김 박사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학교인 웨스트우드 프랩의 경우 이사회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12명의 이사 중 11명이 백인이었고 나머지 1명은 히스패닉계였죠. 아시아계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사회 의사록이었어요. 구단 법무팀이 공개 자료로 입수한 최근 2년간의 회의록을 보니 몇 가지 의미심장한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학교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급격한 인구 구성 변화는 기존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학업 성취도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겉보기엔 합리적인 말들 같지만 문맥을 보면 다른 의미였어요. 특히 급격한 인구 구성 변화라는 표현은 명백히 아시아계 학생 증가를 우려하는 뉘앙스였죠. 두 번째 학교인 비벌리 힐스 아카데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내부 문서에서 적정 비율 유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물론 인종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시기와 맥락을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세 번째 학교인 파시픽 팰리세이즈 하이의 자료였어요. 여기서는 아예 내부 지침서까지 발견됐거든요. 입학사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 학업 성취도, 특별활동, 인성, 그리고 학교 문화와의 조화. 마지막 항목인 학교 문화와의 조화가 핵심이었어요. 이 항목의 세부 기준을 보니 사실상 특정 배경의 학생들을 배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박사가 이런 분석을 해줬어요. 이런 식의 표현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 조화 같은 주관적 기준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였어요. 로드리게스 팀장이 전문 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이 세 학교의 최근 3년간 아시아계 학생 합격률은 통계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수준으로 낮았어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동일한 성적대의 백인 학생 합격률이 75%인 반면 아시아계 학생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격차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000분의 1도 안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패턴이 다른 학교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LA 지역의 다른 사립고들은 모두 정상적인 통계 분포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이 자료들을 보고 나서야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분명해졌네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차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이 세 학교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모두 같은 사람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사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주요 후원자로서 학교 정책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리처드 스테일러. LA 지역 부동산 재벌이자 보수적 교육재단의 회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박사가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테일러는 과거에도 여러 번 논란이 된 인물이었어요. 공개석상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의 급증이 미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직접적인 차별 발언은 피하면서도 교육 정책과 입학 제도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던 거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알았어요.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요. 개인적 감정으로 덤비면 안 되겠네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요. 로드리게스 팀장이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어요. 법적 대응도 가능하고 공론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생각은 달랐어요. 법정 싸움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과연 손흥민 선수는 어떤 전략을 택할까요? 강력한 상대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과연 지훈이와 같은 아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리처드 스테일러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저희는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교육계의 후원자였습니다. LA 지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회장이면서 동시에 보수적 교육재단인 전통적 가치 교육재단의 설립자이기도 했어요. 문제는 그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박사가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테일러는 지난 10년간 LA 지역 사립학교들에 총 5천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냈어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과 학교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였죠. 특히 문제가 된 새 학교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웨스트우드 프랩의 경우 그가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매년 200만 달러씩 지원하고 있었고 비벌리 힐스 아카데미에서는 아예 그의 이름을 딴 건물까지 있었어요. 가장 노골적이었던 건 파시픽 팰리세이즈 하이였습니다. 여기서는 스테일러가 이사회 의장을 직접 맡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왜 패턴이 이렇게 명확한지 알겠네. 한 사람이 새 학교를 모두 컨트롤하고 있었구나. 더 문제가 되는 건 그의 과거 행적이었어요. 공개된 자료들을 보니 스테일러는 지속적으로 반아시아 정서를 드러내온 인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 지역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그가 한 발언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당시 아시아계 학생 비율 증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 우수한 학생들만 모아놓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미국적 가치를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해요. 겉보기엔 합리적인 말 같지만 문맥상 아시아계 학생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게 명백했어요. 또 다른 기록에서는 더 직접적인 표현도 발견됐습니다. 살인 모임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참석자 중 한 명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었어요. 아시아 아이들은 성적은 좋을지 몰라도 리더십이나 창의성 면에서는 부족하다. 우리 학교가 단순한 입시학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편견에 찬 발언들이 실제 입학 정책에 반영되고 있었던 거죠. 로드리게스 팀장이 법적 관점에서 분석해준 바에 따르면 스테일러의 방식은 매우 교묘했어요.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을 명시하지는 않으면서도 주관적 평가 항목들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리더십 평가에서는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줬고 창의성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적과 같은 객관적 지표는 조작할 수 없으니 주관적 지표들로 결과를 뒤집은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는 완벽히 합법이라는 점이었어요. 명시적인 인종차별이 아니라 종합적 평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으니까요.
데이비드 김 박사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차별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개별 사례로는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고 패턴을 입증하려면 대규모 통계 자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스테일러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편견이 시스템을 통해 구조화된 차별로 발전한 케이스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스테일러가 이런 방식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키려 한다는 정보였어요. 그가 설립한 교육재단에서는 전통적 가치 교육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주의 사립학교들에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 모델이 널리 퍼진다면 지훈이 같은 아이들이 겪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차별 구조의 일부였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더 어려운 문제도 깨달았어요. 스테일러 같은 인물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말이에요. 그는 법적으로 완벽히 무장되어 있었고 경제적 영향력도 막강했으며 지역 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았어요. 게다가 자신의 편견을 교육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데도 능숙했죠. 정면 충돌로는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언론 플레이나 법정 공방으로 가면 스테일러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어요. 감정적으로는 당장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스테일러의 약점을 찾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로드리게스 팀장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어요. 스테일러의 사업 구조, 특히 교육 관련 사업들과 LAFC 같은 스포츠 조직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자고 했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어요. 스테일러의 부동산 회사는 LA 지역 여러 스포츠 시설 개발에 관여하고 있었고 특히 MLS 관련 프로젝트들에도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LAFC와 계약 관계에 있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연결고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의 교육재단이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강조하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겉으로는 말이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스테일러 자신의 모순을 이용하는 방법을요. 과연 이 전략이 통할까요? 강력한 권력자를 상대로 한 젊은 축구 선수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오후였어요. 손흥민 선수는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늘 웨스트우드 프랩에 가볼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전 약속도 없이 그런 곳에 가겠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자칫하면 무례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고 상대방에게 경계심만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죠. 선수님,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갑작스럽게 찾아가면.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아니야.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돼.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을 봐야 해.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웨스트우드 프랩은 베벌리 힐스 근처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명문 사립고였어요. 넓은 캠퍼스와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왠지 그 우아함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학교 정문에서부터 경비가 삼엄했어요. 방문자는 반드시 사전 약속을 확인받아야 했고 신원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경비원이 의외로 손흥민 선수를 알아봤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정중하게 인사했죠.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약속 없는 방문자는 들여보낼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스테일러 이사장께 손흥민이 왔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중요한 교육 문제로 잠깐 뵙고 싶다고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놀랍게도 만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스테일러도 손흥민 선수가 왜 왔는지 대략 짐작하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만나겠다고 한 건 자신 있다는 뜻일까요?
이사장실까지 가는 길이 꽤 멀었어요. 복도 양쪽으로는 역대 졸업생들의 사진과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모두 백인 학생들이었어요. 간혹 다른 인종의 학생들도 보였지만 정말 소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사진들을 유심히 보면서 말했어요. 참 대조적이네. 지금 LA 인구 구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이사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잠시 멈춰 섰어요. 손흥민 선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하지만 어딘지 냉기가 돌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리처드 스테일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였고 정중하게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미소는 짓고 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손흥민 선수시군요. LA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나요? 스테일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조롱기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축구나 하는 사람이 교육 문제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는 식의 태도였죠. 손흥민 선수는 차분하게 의자에 앉으면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다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확인이요? 스테일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여전히 미소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최근 몇 년간의 입학 통계와 합격자 분석 자료들이었죠.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곳 한인 커뮤니티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수한 한인 학생들이 이 학교에 연달아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테일러는 자료를 흘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입학 사정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라 성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데 전형적인 회피성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종합적 평가가 중요하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데이터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성적대의 다른 인종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격차, 다른 학교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시기적 패턴까지요. 스테일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에는 여유롭게 듣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손 선수님, 교육 전문가도 아닌 분이 이런 자료들로 우리 학교의 입학 정책을 의심하신다는 게, 그때 스테일러의 어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정중함은 사라지고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혹시 축구 선수가 교육을 논하러 오신 건가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변한 건요. 지금까지는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호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논하러 온 게 아닙니다. 확인하러 왔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테일러도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 않았죠. 확인이라니 뭘 확인하시겠다는 건가요? 손흥민 선수는 가져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정리해서 놓았어요. 입학 통계, 이사회 구성, 과거 발언 기록, 그리고 법무팀에서 준비한 분석 자료까지요. 이사장님께서 교육의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패턴이 계속될지도요. 스테일러는 이제 완전히 경계 태세였어요. 더 이상 상대를 우습게 보는 기색은 없었죠. 손 선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군요. 우리는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손흥민 선수가 가장 핵심적인 자료를 앞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동일한 조건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한인 학생들의 합격률이 이렇게 낮을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스테일러는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죠. 과연 이 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스테일러가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런 직접적인 접근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계속됐어요.
스테일러는 손흥민 선수가 가져온 자료들을 한 장씩 넘겨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통계 분석 자료를 볼 때는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라고요. 자신도 이런 수치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손흥민 선수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재촉하지도 추가 설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분히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볼 뿐이었죠. 몇 분 후 스테일러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오히려 반격에 나선 거죠. 손흥민 선수의 조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모두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죠.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덧붙였어요. 이사장님께서 정말 궁금해하신다면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보다는 내용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스테일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회피 전술이 통하지 않자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죠. 손 선수님, 우리 학교는 1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명문입니다. 단순한 숫자 노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정중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권위적이고 거만한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런 반응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전통은 중요하죠. 하지만 불공정한 전통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스테일러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동산 회사가 LA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특히 스포츠 관련 시설 개발 사업들에 대한 자료였어요. 스테일러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이제야 손흥민 선수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손흥민 선수는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LAFC가 속한 MLS와 LA 지역 개발 사업들 간의 연관성, 구단이 지역 사회와 맺고 있는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그램들에 대해서요. 스테일러가 경영하는 스테일러 개발은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직접적인 계약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많았죠. 가장 중요한 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었어요. MLS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 정책, 그리고 지역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런 사실들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했어요. 위협적인 말투도 직접적인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재 상황을 설명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만약 스테일러가 운영하는 학교들에서 차별적 관행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의 다른 사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요즘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인종차별과 연관된 논란은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스테일러는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 여유로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스테일러가 설립한 전통적 가치 교육재단의 공식 미션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학생의 잠재력 실현,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다양성 존중 같은 아름다운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재단에서 추구하는 가치들과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일치한다고 보시나요? 이때 스테일러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차가운 계산만 남아있었죠. 그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건 다 말했고 이제 상대방이 판단할 차례였으니까요. 몇 분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테일러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마침내 스테일러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손 선수님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완전한 항복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정면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어요. 손흥민 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때가 된 거죠. 스테일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입학 사정 과정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어요. 완전한 승복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했습니다. 검토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조용히 일어서면서 덧붙였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까지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스테일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명확히 승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나서면서 저는 손흥민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일주일 안에 변화가 있을 것 같냐고요. 그의 대답은 의외로 신중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제 공은 그쪽으로 넘어갔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스테일러 자신이 정해야 할 문제야. 과연 스테일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지훈이 같은 아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웨스트우드 프랩을 방문한 후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점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나섰다는 소식에 희망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구심이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혹시 일만 더 커진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커뮤니티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특히 지훈이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자신들의 아이를 위해 나서줘서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이런 일로 인해 아이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을 테니까요. 저도 손흥민 선수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스테일러 같은 사람이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마이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조급해하면 안 돼. 그의 이런 말에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정말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인 커뮤니티의 한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웨스트우드 프랩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분이었는데 학교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이야기였어요. 평소보다 교직원 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고 이사회 관계자들도 자주 학교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죠. 무언가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이틀 후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비벌리 힐스 아카데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입학정책검토위원회가 구성됐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가장 흥미로운 건 파시픽 팰리세이즈 하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기서는 아예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다고 했습니다. 스테일러가 직접 주재하는 긴급 회의였죠. 손흥민 선수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 저는 여전히 의아했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화된 저항을 준비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데이비드 김 박사였습니다. 그가 교육계 인맥을 통해 얻은 정보는 정말 놀라웠어요. 새 학교 모두에서 입학 사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외부 감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스테일러가 직접 이런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항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죠. 김 박사는 이런 분석을 해줬어요. 아마 스테일러도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정말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겉모습만 바꾸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었어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건 좋은 신호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는 거지.
그리고 며칠 더 지난 후 드디어 공식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웨스트우드 프랩의 교무처장으로부터 전화였어요. 스테일러 이사장이 손흥민 선수와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정식 약속이었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겠다는 거였죠. LAFC 구단의 법무팀장인 로드리게스와 교육 전문가인 김 박사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식적인 논의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였죠. 흥미롭게도 스테일러 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변호사와 교육 정책 전문가를 대동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협상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반발이 생기는 건 아닌지, 아이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훈이 부모님은 특히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 아이가 더 큰 피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손흥민 선수는 이런 커뮤니티의 불안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테니까. 드디어 재회담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만남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스테일러가 정말로 변화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회피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지훈이 같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인 커뮤니티의 모든 눈이 이번 협상에 쏠려 있었습니다. 재협상 날짜를 확정하고 이틀 후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웨스트우드 프랩의 교무처장으로부터였는데 내용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협상 일정을 논의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조치가 시작됐다는 통보였어요. 지훈이를 포함해서 올해 탈락한 한인 학생들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절차로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도 이런 빠른 진전에 놀라워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인 대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비벌리 힐스 아카데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쪽에서도 비슷한 재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파시픽 팰리세이즈 하이까지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세 학교가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조율된 결과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박사는 이런 분석을 해줬어요. 스테일러가 한 학교만 바꾸면 다른 학교들과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어서 아예 전체적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 같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심사 발표와 함께 각 학교에서 입학 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안도 공개했어요. 단순히 올해 탈락생들을 다시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발 과정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었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 정말 포괄적이었어요. 먼저 입학 기준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호했던 종합적 평가라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항목별 배점과 평가 기준까지 공개하겠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외부 감사 시스템 도입이었습니다. 매년 독립적인 교육 전문 기관에서 입학 사정 과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죠. 세 번째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였어요. 현재 거의 100인으로만 구성된 이사회에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네 번째 항목이었어요. 입학사 정관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였죠. 모든 사정관들이 편견 방지와 공정한 평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로드리게스 팀장은 이런 개혁안들이 상당히 진정성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외부 압력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어요.
물론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정말로 이런 약속들이 지켜질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될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오히려 걱정스러워했어요. 이런 일로 인해 한인 학생들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서 은밀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죠. 지훈이 부모님도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재심사 소식은 반가웠지만 이제 와서 들어가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으니까요. 손흥민 선수는 이런 커뮤니티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일주일 후 첫 번째 재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웨스트우드 프랩에 재지원한 3명의 한인 학생이 모두 합격했어요. 지훈이도 그중 한 명이었죠. 비벌리 힐스 아카데미에서는 2명 중 1명이, 파시픽 팰리세이즈 하이에서는 4명 중 3명이 합격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학생이 합격한 건 아니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결과였어요. 무엇보다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인 탈락 사유와 개선 방안이 상세히 제공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런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입학 통계를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또한 다른 지역의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LA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명인의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고 덧붙였죠. 지훈이는 결국 웨스트우드 프랩에 입학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학교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죠.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지속되고 정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으니까요. 과연 이 변화는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리고 다른 지역,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지훈이의 웨스트우드 프랩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 저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지훈이 가족을 만나러 갔어요. 합격 소식을 받은 지훈이의 표정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기쁘긴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도 역력했어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지훈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흥민 선수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그는 지훈이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번 합격이 특별한 배려나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요. 지훈아, 내가 합격한 건 원래 내 실력 때문이야. 우리가 한 일은 그냥 방해물을 치운 것뿐이야. 그의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 일이 동정이나 특별 대우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공정성을 회복한 것이라는 뜻이었죠. 실제로 재심사 과정에서 지훈이의 성적과 역량이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이전 평가에서 부당하게 낮게 책정됐던 항목들이 정상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합격선을 넘은 거였죠. 손흥민 선수는 지훈이에게 축구와 한 켤레를 선물로 건네주면서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해.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요. 이런 개별적인 성공 사례도 중요했지만 더 큰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합격한 다른 한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원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데 부당하게 평가받았던 아이들이 재심사를 통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 거였어요. 비벌리 힐스 아카데미에 합격한 민준이의 경우 이전 평가에서 리더십 부족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탈락했었어요.
하지만 재심사에서는 그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들이 제대로 평가받았죠. 파시픽 팰리세이즈 하이에 합격한 서연이는 더 극명한 사례였어요. 처음 평가에서는 창의성 부족이라는 이유였는데 재심사에서 그녀의 과학 프로젝트와 예술 활동들이 높이 평가받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이 아이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평가 시스템 자체의 편향성이었다는 것을요. 데이비드 김 박사는 이런 분석을 해줬어요. 이번 재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평가 기준의 명확화였다고요. 기존에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항목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바뀌면서 공정성이 확보됐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있었어요. 모든 탈락생이 합격한 건 아니었거든요. 재심사 결과 여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는 오히려 이번 심사가 공정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죠. 손흥민 선수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번 변화가 한인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특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다른 소수 집단 학생들의 상황도 함께 살펴봤어요. 히스패닉계, 흑인계 학생들의 입학 통계도 분석해 본 거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아시아계 학생들만 차별받은 게 아니라 다른 소수 집단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만 아시아계의 경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을 뿐이었죠. 이를 계기로 학교 측에서는 전체적인 다양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아시아계 학생 비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배경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포괄적인 정책이었어요. 로드리게스 팀장은 이런 변화가 법적으로도 더 안전하다고 평가했어요.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시비를 피하면서도 진정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었죠. 몇 주 후 지훈이가 실제로 웨스트우드 프랩에 등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학기 중간 즈음 지훈이의 성적표를 본 어머니가 손흥민 선수에게 연락을 했어요. 모든 과목에서 A 이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그 소식을 듣고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계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공정한 시스템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지속시키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일회성 개선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호의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말이에요. 지훈이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한 사례였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고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이 일은 크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의도적으로 언론 노출을 피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런 일이 대중의 관심사가 되면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LA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부모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명문학교에 떨어졌을 때 무조건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혹시 다른 이유는 없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지훈이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 실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끝났을 텐데 이제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 보게 된다고요. 이런 변화가 확산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렌지 카운티의 한 사립고에서도 입학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생겼고 샌디에이고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차별 때문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실력이나 준비 부족인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혹시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작정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거라고 보았거든요. 몇 달 후 지훈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위축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고 성적도 꾸준히 우수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나중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후배들을 도와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님이 보여주신 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었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단순히 한 아이가 명문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를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을요. 손흥민 선수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유명인의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회적 문제에 개입할 때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이런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끝나고 보니 화보다는 희망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사회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잃지 않았어요. 이런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실제로 몇 달 후 진행된 후속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어요. 세 학교 모두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률이 정상화됐고 다른 소수 집단 학생들의 기회도 확대됐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 사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다른 지역,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 승진, 사회 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은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의 마지막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공정을 요구할 수 없어요. 목소리도 작고 권력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서야 하는 거죠. 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어른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한 아이의 미래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책임감이었어요. 일회성 선행이 아니라 사회를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어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었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공정한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손흥민 선수의 바람직한 모습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의 영상으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